안녕하세요. 대구 상원고등학교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수능 특강 비문학 독서 자료입니다. 예술 분야인데요. 일상생활과 예술의 이분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변기가 있죠. 자, 이 변기가 일상적인 변기일까요? 아니면 예술 작품일까요? 지금 작가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뒤상인 것 같습니다. 뒤상이라는 분은 자, 이런 기성으로 만들어진 이런 물건을 활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변기를 제목을 샘이라고 붙여놓고 예술 작품으로 전시를 한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예술과 일상생활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예술 작품은 일상생활과 어떤 관계일까요? 예술 작품은 특별하니까 일상적인 삶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은 적다가 낫겠네요. 관련이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예술 작품도 일상적인 삶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좋은 카메라로 작품 사진을 찍어 보관하는 경우와 선생님처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공유하는 경우로 설명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사진을 일상적인 삶과 연결한 경우가 되고 작품 사진을 보관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뱀에는 예술 작품과 일상적인 삶이 관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술적 경험과 일상적 삶을 구분하는 것을 비판한 뱀의 미학적 관점을 다룬 일상생활과 예술의 이분법 넘어서기입니다. 제목 자체가 일상생활과 예술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제목이죠. 자, 일반적으로 근대 이전 예술 이론은 예술가란 타고난 사람들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존재죠. 아무나 예술가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예술가는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존재다. 예술의 독자성은 일상적 현실을 넘어서 자신만의 관념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술은 관념적인 세계죠. 일상적인 삶이 아니고 자, 일상적인 현실과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관념적인 세계입니다. 자, 관념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그 예술은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근대 화가들이 추구했던 구도 역시 관념적이다. 그 현실과 일치 안 한다는 뜻이죠. 뭐 현실과 일치한다면 그대로 모방할 건데 그렇지 않고 아마 이상한 구도를 잡았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림에서의 임의로 현실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대칭을 만들거나 자, 그것조차 만족스럽지 않으면 모델이 되는 현실을 임의적으로 조작했다. 현실을 조작하거나 일부러 현실과 다른 모습으로 만들었다 이런 것이죠. 자, 결국 비현실적인 허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좋은 예술 작품은 현실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비현실적인 허구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가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대 예술 이론의 특징입니다. 아마 현실을 모방한 그런 작품은 좋은 예술 작품이 아니다. 예술은 평범한 인간이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감성의 산물이 아닌 특별한 재능의 산물이다. 보통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 일상생활과 분리된 예술가의 전유물이었다. 근대의 예술 이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근대 예술
이론의 결과. 예술은 뭐 일상생활과 분리되어 버렸다. 그 예술가들의 전유물이 되었죠. 자, 근대 이전의 예술 이론입니다. 예술가란 타고난 사람들이란 전제를 깔고 있었던 근대 이전의 예술 이론은 예술은 평범한 인간이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감성의 산물이 아닌 특별한 재능의 산물이 되었습니다. 예술과 삶의 분리는 미술보다 음악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예술과 삶의 분리가 일어난 분야는 미술이 아니고, 미술도 물론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음악에서 더 많았다. 자, 음악은 현실에 존재하는 무한한 가운데 그야말로 몇 개만 사용하죠. 그렇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자, 음악에서 사용되는 균질적이고 세련된 음은 일상적인 사물이나 청각 현상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 일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자, 비현실적이거나 현실을 초월한 것이다. 자, 음악에는 비일상적인 세련되고 정확한 음을 낼 수 있는 정제된 악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아주 정제된 소리죠. 그 음악은 일상적인 소리를 배제하고 음의 인위적인 배열 원칙을 따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한다. 앞에서 그 황종율관과 12음율입니까? 그거를 공부했는데 그거 보면은 굉장히 참 그 음을 얻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음악이 일상적인 소리와 대립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보하려 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문제일까요? 자, 일상적인 소리를 배척하는 거죠. 정제된 악기에서 나는 소리만 하니까, 활용하니까요. 자, 음악과 일상적인 소리의 관계는 대립관계다, 그죠? 배척관계고요. 일상적인 소리는 청각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우리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소리가 아니라며 배척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 일상적인 소리에 대한 인식이죠. 감성을 자극할 만한 소리가 아니다. 그래 배척된다, 그죠? 말하자면 일상세계 혹은 삶의 탈감성화를 낳을 수 있다. 탈감성화는 감성을 못 느낀다. 그 일상세계, 즉 우리의 삶은 감성을 줄 수 없다.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이제 예술과 삶이 분리되는 거죠. 음악 분야에 나타난 예술과 삶의 분리입니다. 예술과 삶의 분리는 미술보다 음악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음악은 일상적인 소리를 배제하고 음의 인위적인 배열 원칙을 따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합니다. 이러한 결과 일상세계 혹은 삶의 탈감성화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 음악과 일상적인 소리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도전. 자, 음악과 일상적인 소리를 배척 관계에 있는 것을 그게 잘못됐다라고 도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루솔로는 소음 기계를 제작하여 그것을 악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보통 악기는 굉장히 정제된 소리를 내는데 이건 소음 기계로 악기를 만들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지 않는 소리나 기계의 소리를 듣기 싫은 소음이 아니라 음악적 표현의 대상이 되는 소리로 여겼고요. 그리하여 그는 그런 소리들을 낼 수 있는 악기를 직접 고안하려 했었습니다. 루솔로의 시도입니다. 결국 일상적인 소리를 음악과 구분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었죠. 이러한 노력은 예술과 삶의 구분을 끊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루솔로 한 일은 결국 예술과 삶을 구분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뜻이죠. 삶과 유래된 예술의 자폐적 공간. 자폐적 공간은 스스로 닫아버리는 공간이죠. 예술은 특별하니까 일상적과 관계없어. 우리 예술가들만 하는 거야.
그럼 예술이 사실 존재하기도 어렵겠죠. 미적 경험의 영역을 일상적 삶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이다. 미적 경험은 바로 예술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술의 효과입니다. 그죠? 루솔로의 의의입니다. 결국 예술의 영역을 일상적인 삶으로 확장하려 했습니다. 자, 음악과 일상적인 소리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루솔로의 도전과 그 의미가 됩니다. 음악과 일상적인 소리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도전도 없지 않아 루솔로는 소음 기계를 제작하여 그것을 악기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예술과 삶의 구분을 끊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루솔로의 노력은 결국 예술과 삶을 연관성을 찾는 거죠. 자, 게르노트 베메는 예술의 이런 새로운 노력을 확장된 미학 혹은 확장된 예술 개념. 자, 확장된 예술, 확장되게 예술은 예술가의 전유물이었지 않습니까? 그 예술의 자폐적 공간을 허물고 일상적 삶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이었다고요. 예술은 스스로 닫아버리고 우리 예술은 우리 위대한 예술가의 것이야. 대중과 관련이 없어. 그럼 그 예술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술 작품도 사는 사람도 있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연극도 보는 사람이 있어야죠. 영화도 그렇고요. 확장된 미학은 예술이나 예술 작품이 일상적인 맥락에서 분리되어 특정한 영역이나 공간으로 간주되는 전통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특별해. 우리끼리 할 거야. 그걸 비난하는 거죠. 뱀의 이론의 핵심은 예술적 경험이나 미적 경험과 일상적인 삶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대중매체 시대 이전의 예술작품이 지녔던 아우라. 요즘은 대중매체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사실은 연예인들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죠. 자, 아우라는 예술작품에서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고고한 분위기. 자, 아우라의 개념이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 대중매체 이전의 시대는 특별한 사람만 했는데 이 아우라는 일상생활 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올 듯 합니다. 자, 확장된 미학의 성격이 되고요. 대중매체 이전의 예술작품은 특별한 아우라를 지녔죠. 근데 이 아우라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술을 특정한 공간에서 그 앞에 자폐적 공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행해지는 하나의 독립된 생산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나 상황에서는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정한 공간이 자폐적 공간이죠. 자, 예술에 대한 뱀의 인식입니다. 개방되고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 경험에서도 일정의 분위기는 바로 아우라죠. 고고한 어떤 느낌, 아우라 분위기로서 미적 경험을 한다. 바로 아우라입니다. 그죠? 뱀에는 미적 경험이 우리가 환경과 접촉하면서 만들어지는 상황, 곧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자, 미적 경험의 이해입니다. 그죠? 미적 경험은 특별한 예술가만의 그런 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접촉하면서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술과 일상생활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예술과 삶의 구분을 타파하려고 한 뱀입니다. 뱀에는 예술적 경험이나 미적 경험과 일상적 삶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는 예술을 특정한 공간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독립된 생산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나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뱀의 미학은 특정한 미적 대상이 있어야만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도전이다. 특정한 미적 대상이 있어야만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건 근대 이전의 예술 이론이 되겠죠. 자, 뱀의 미학의 의미가 됩니다. 근대 이전의 예술 이론에 의하면 일상적이지 않는 특정한 미적 대상이 존재하며 그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대상이죠. 그것을 창조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자, 즉 천재가 예술가다. 그 예술가는 특별한 사람이고, 자, 그들이 만들어내는 미적 대상은 특별한 것이다. 예술은 일상과 분리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대 이전의 예술론입니다. 근대 미학을 대표하는 칸트의 미학은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 혹은 평가를 주제로 삼았는데 일상생활과는 관계가 없겠죠. 칸트 미학, 즉 근대 미학인데, 자,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 평가를 주제로 삼았는데요. 뱀에는 미적 감성 혹은 경험은 대상에서 얻어지는 고요한 분위기를 느낌으로써 오는 것이다.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경험할 수 있는 자 그런 것에서 미적 감성 혹은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분위기는 아울하죠. 자, 뱀의 미학입니다. 미에 대한 판단 혹은 평가를 주제로 삼은 근대 미학은 결국 일상적 감성을 배제했고요. 미술관에 전시된 예술작품과 일상적 삶을 날카롭게 구분했습니다. 칸트도 포함됩니다. 근대 미학의 특징인데요. 뱀에는 예술이라는 한정된 영역에 국한된 미학을 일상적 지각에 기초한 감성학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였는데, 자, 근대 미학은 예술이라는 영역에 한정된 미학이었지만, 자, 이거를 일상적 생활에 기초한 감성학, 그 감성은 뭐 미를 느끼는 그런 감성이 되겠죠.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죠? 자, 뱀의 미학은 일상적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뱀의 이러한 주장은 일상생활과 예술의 이분법적 구분을 청산하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 뱀의 미학의 특징입니다. 일상생활과 예술의 이분법적 구분을 없애야 된다. 자, 미학의 관점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독서 지문을 통해서는 글의 전개 방식, 진술 방식도 꼭 묻습니다. 자, 대립적인 주장을 나열하면서 뱀의 미학의 특성을 밝혔죠. 근대 미학과 뱀의 미학 대립적인 주장이죠. 그걸 통해서 뱀의 미학의 특성이 일상생활과 예술의 이분법적 구분을 청산하자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전통적 미학에 도전하는 뱀의 미학의 특징과 의의입니다. 뱀에는 예술이라는 한정된 영역에 국한된 미학을 일상적 지각에 기초한 감성학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일상생활과 예술의 이분법적 구분을 청산하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을 단락을 기준으로 문장으로 요약하고 주제를 말해 보셔야 합니다. 국어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는 것은 사고력 확장의 필수가 되고요. 자, 주제는 예술적 경험과 일상적인 삶을 구분하는 것을 비판하는 뱀의 미학적 관점입니다. 일상생활과 예술을 구분하지 말자, 이런 뜻이죠. 자, 내용 확인과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해보고 선생님 자료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예술 분야 지문 일상생활과 예술의 이분법 넘어서기를 공부했습니다. 자,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